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세다빠 성철입니다. 네, 표대표 표현복입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 에세다빠가 돌아왔어요. 아, 돌아왔구나. 에이스가 돌아와서 점점 이제 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소리 하세요, 대표님? 뭐 돈 많이 벌고 왔어요? 아, 네, 돈 많이 벌고 왔습니다. 네. 네, 뭐 강의도 시즌이 있습니까? 시즌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항상 뭐 불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또 에셋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송강사님, 우리 에세다빠님 같은 경우는 그 또 퇴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또 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게 강의 다니다 보면 네, 예.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흐름을 알게 되는데 제가 이제 주로 3, 4년 전만 해도 일반 회사에서 이제 승진자들 과정을 많이 갔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차장 승진자 과정 뭐 이런 걸 많이 갔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는 제가 나가는 일반 기업체 강의는요 대부분 퇴직자 내지는 퇴직 예정자 강의 같아요.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그분들이 퇴직 이후에 어떻게 이제 살 건지 돈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또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전문 용어로 보면 업계에서는 이제 은퇴 설계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은퇴 설계가 은퇴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죠. 예. 어찌 보면 그 전에 훨씬 더 이전 세대들한테 준비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있으세요? 뭐 그 문제는 이런 거죠. 저도 비슷한 이제 생애 설계 과정 이런 교육들을 진행할 때 이제 임금 피크제를 앞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은퇴를 한 5년 남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진행하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 만족도 면에서의 평가 중에 하나가 좀 의미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런 내용들을 10년 전부터 알았다면 뭐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실제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55세 강의했는데 그런 반응 얻었으면 45세나 35세한테 가서 이 강의하면 그분들이 그 준비해 주면 되는데 실제 또 그 나이에서는 이거 저거 할 거 많고 뭐 이러셔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미루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좀 땡겨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방금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왜 은퇴나 노후나 이런 것들 위험성에 대해서는 나름 알고는 있는데 왜 준비를 안 할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10년 이후의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생각하기 싫은 거죠.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을 왜 벌써부터 고민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행이 점차 늦어지는데 막상 퇴직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진짜로 뭐 그때 연금 하나 더 들어놓을 걸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좀 안타깝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먼 미래에 있을 이런 그 좀 사례들처럼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다시 한번 조금씩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퇴 설계라는 내용을 가지고 많이 해볼 건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야, 은퇴 이후 뭐 할 건데? 뭐 닭이랑 튀기지. 뭐 아니면은 뭐 커피집이나 하나 하지. 자주 일상적으로 하는 셀러맨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실제로 그렇죠. 쇼킹한 얘기 그거 아니었어요? 지구상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보다 대한민국의 치킨집이 훨씬 더 많다? 이게 보면 그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취미 생활을 하고 조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를 잘 내려요. 그러면 왠지 사업하면 잘 될 것 같거든. 근데 또 막상 취미 생활하는 거하고 이 사업하는 거랑 완전 별개의 문제인데 좀 쉽게 생각했다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 시장으로 내몰리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제가 서울연구원 자료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서울연구원. 서울시 베이비 부머분들의 평균적인 순자산이 한 4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억 8천만 원이면 표에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근데 4억 8천만 원이면 뭐 괜찮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4억 8천만 원에서요
주거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게 3억 8천만 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은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보증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인출 가능한 자산이 많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거고 실제 평균적으로 적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평균 230만 원 벌어서 270만 원 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지출이 더 많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49%,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되면 이 소득은 더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서울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자기들이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한 106만 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근데 실제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이 8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현실기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그 퇴직 이후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가 자영업을 쉽게 생각들을 하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보여주신 자료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은 게 이분들이 아직 은퇴 안 하신 분이잖아요. 현재 소득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니까 이제 은퇴가 임박하신 분들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니 좀 그 심각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많지 않고 현재 적자인데 자녀 교육비도 엄청나게 나간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만 하더라도 뭐 상담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의외로 그 자녀 교육 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 대출이라는 생각 안 하고 무이자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뭐 저번에 상담을 하는데 그 경찰분이셨거든요. 첫째가 대학을 가면서 1년에 700만 원, 7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400만 원 대출을 받았죠. 그러니까 또 2년 차 때 또 1,400만 원 받고 한 3천만 원 빚이 생겼는데 막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둘째가. 그리고 첫째가 이제 이를테면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돼. 안 되니까 뭐 대학원 간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 부채가 7천만 원, 8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한 30년 동안 일해가지고 퇴직금 없이 퇴직 수당 받잖아요. 뭐 연금 따로 나오지만 이런 것들 다 빚 갖고 나와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지 보면 그 은퇴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직장인들이 이 창업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건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출과 맞물려 있다.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예.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그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요즘 또 뭐 창업 열풍이 많이 불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뭐 그 이제 향후 1인 1가족 이 대두되면 인해서 편의점 산업은 또 화랑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또 편의점 관련된 창업 마케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여기서 좀 예. 고려하셔야 될 게 그런 거잖아요. 실상 이제 그 아까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또 근데 한쪽에서 보면 그 이제 돈은 없고 해야 될 일은 많은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대상들이 있겠죠. 그분들한테 자금을 끌어와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인 가구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 마트 가서 뭘 살 게 아니라 조금 사게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많이 사니까 편의점 사업 클 거다라는 거 맞는 얘기고 실제 편의점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 네. 그걸 그러면 이제 내 사업으로 생각한 사장님들도 그 안에서 다 돈을 벌고 있냐 이런 건 실제적으로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될 얘기가 되죠. 제가 볼 때는 이 경제신문 볼 때 저는 창업 파트랑 부동산 파트는 진짜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광고를 받고 기사를 써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뭐 편의점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다. 뭐 그리고 뭐 지하철역에서 보면 단돈 2,200만 원이면 나도 당당한 사장님이다. 뭐 이런 거 한 거 보면 특히 퇴직하신 남자들 같은 경우는 혹 하시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놀아야 되냐. 그렇지. 뭐 힘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그냥 소액 투자해서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애들 결혼할 때 종잣돈이라도 좀 줘야지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편의점 매출 1위 상품이 뭔지 아세요? 편의점 뭐라고요? 편의점 매출 1위 상품 매출 1위 상품. 뭘 것 같아요? 저는 컵라면?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컵라면, 삼각김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절의 요인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매출 1위가 담배거든요.
근데 담배 술 얘기해. 그러니까 그만 넣을 줄 알았어. 예. 근데 이제 담배 한 갑 팔면 마진이 얼마 났냐면 이게 4,500원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마진 7.5% 정도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한 337원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요즘에 소액 결제로 다 신용카드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200원이 안 됩니다. 한 갑을 팔아도. 그래서 구멍가게에서는 담배는 현금으로 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만 편의점에서 쉽지 않죠 또.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뭐 백값 팔아봐야 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는 잘 편의점을 보시면 그 24시간 영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야 되는데 그 150만 원 주는 게 부담돼 가지고 온 가족이 그 편의점을 돌리고 있는 맞아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 말에 의하면은 그 4,500원짜리 마진 계산해 보면 하나에 177원이 남는데 담배 100개 팔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뭐 한 17,000원 정도. 예. 그 담배가 이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팔 수 있는데 단가 대비 남는 게 극히 적다. 그리고 중요한 건 큰 매출을 차지한 부분인데도 그만큼 순이익이 적다라는 거고. 참 그렇죠.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 주위에도 그리고 저 지인 심지어 저희 어머님도 지금 이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으세요. 편의점 비슷한 걸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자기 인건비 가족들끼리 돌리면서 자기 인건비 정도 벌어가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이더라. 예.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로마?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로망. 빨리 남편이 그 얘기 별 얘기 안 했어. 아마 이거저거 생각했는데 이거 뭉치가 정답을 얘기해서 네네. 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 커피 내리면서 살 거야 이런 로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이제 커피 전문점 40평짜리 차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홈페이지 상으로는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요. 철거비, 뭐 전기, 소방, 냉난방, 외부 테라스 확장 비용, 특히 권리금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4억에서 5억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비용으로. 이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표 대표님 하품 하시고. 방송이 웃겨요? 그게 아니고 입이 벌어지신 거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입이 벌어지신 거구나. 세상에 저렇게 많이 드나요? 네,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왜 사람들이 하냐? 네. 막상 그 프랜차이즈 설명회 가면 이렇게 돈 투자하면 1,000만 원 이상 번다 이렇게 듣거든요. 네, 예. 혹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커피 전문점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네, 예. 빅데이터 예전에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지금 커피 전문점이 우리나라가 5만 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5만 개? 네, 그러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2만 개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경쟁은 경쟁대로 치열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대료하고 인건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까 이제 뭉치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자기 인건비 정도도 가져가기 힘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창업을 하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정말 그 리스크를 줄이는 형태로 좀 보수적으로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은퇴설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자료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뭐 사례일 수도 있지만 도심 기준 40평대에서 실질적인 커피 전문점 운영했을 경우에 매출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수익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강의 자료에 대한 부분들 좀 확인하시고 싶은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들어오시면 확인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커피 전문점 어떤 생각 좀 있으세요? 네.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옛날에 있었죠. 예, 그거는 커피보다 만들기도 쉽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근데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시지 말라가 아니라 근데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식당을 가보건 어디를 가보건 이거 이 집 요것만 좀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이걸 안 하냐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죠. 아마 갖고 계신 생각들이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커피 좋아하시고 그러면 그 조예가 깊으면 커피 전문점 뭐 하실 수도 있다 생각은 드는데 그러려면 어디 말만 듣고 이렇게 돈 벌었다 이런 거 말고 충분한 숙려 기간 준비 과정을 거치고 하신다라고 하면 실패율도 줄일 거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광교 신도시에 사는데 진짜 들어왔다 나가는 뭐 그게 뭐 커피 전문점이건 뭐건 간에 들어왔다 나가는 업체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신도시에서. 그러니까 신도시니까 돈 될 거다라고 다들 광고들 하니까 그건 믿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 집은 웬만하면 무슨 집 하나 생기면 가서 한번 먹어주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 은퇴 설계를 준비하면서 가지고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들을 저는 고민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 은퇴 이후의 소득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연금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자나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월세라든지 이런 임대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서가 뭐냐면 우선적으로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을 그 순위별로 나열한 거예요. 즉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육체적인 제약 요건 없이 외부 환경 영향 없이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역으로 와, 역으로. 돈이 없으니까 먼저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려면 그나마 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자 소득이라든지 금융자산이라든지 연금 소득은 뒷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가 힘들다라는 거죠. 예. 얘기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은퇴 이후에 연금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1차 퇴직은 아마 50세 전후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일자 퇴직이라는 거는 현재 기존 직장의 주수입이 끊기는 시기. 그렇죠. 예.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일이 준비돼 있거나 아니면 금융자산이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공적님 수령까지 버틸 수 있는. 근데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100만 원 벌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100만 원 벌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200만 원 벌자.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100만 원 버는 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요즘에 이자 100만 원 받으려면 현금 10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사전에 좀 만드셔야 되는데 막상 퇴직자분들 만나보면 일이 준비돼 있으신 분은 제가 봤을 때 30% 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그 은퇴까지 가면 물론 좋겠지만 그 이전에 좀 버틸 수 있는 금융자산은 좀 사전에 조금 이렇게 좀 본인 스스로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표 대표님. 예. 완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생애 설계 과정이라는 거 하면서 인생 2막 준비하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일단 돈 전문가니까 은근슬쩍 깨알 광고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요 예 깔때기였네요. 깔때기. 근데 그 준비할 때 그 네. 일 전문가 커리어 패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그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5년 정도만 미리 준비하면 월 100만 원 정도 은퇴 이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60세 이후에 한 10년간 버는 일을 하는 거는 찾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난 60세 은퇴하고 아까 우리 에셋 아빠가 얘기한 대로 즐거운 일 하면서 100만 원을 10년간은 벌 거야라고 하면 재무적인 고민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기존에 있었던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가오? 이거 낮추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정말 커피 내리는 거 좋아하면 꼭 내 커피숍이어야 됩니까? 커피 내리는 거 좋아하는데 알바하면서 한 100만 원씩을 벌어들이신다. 이런 생각의 전환만 있으셔도 훨씬 더 수월한 방향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은퇴에 대한 준비는 계산기로 두드리는 것만 있지 않다. 비재무적인 본인이 원하는 라이프 플래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